안녕하세요. 하이퍼 리뷰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필고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들에게 수학 과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학생들 개인별 차이에 따른 특징과 그 다음 모집 학교에 따른 어떤 시험 특징이 있는지 그 차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지필고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보는 학교별 시험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내고 싶은 대로 냅니다. 학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내고 싶은 대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좀 방식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뭐 문제 스타일도 조금 다르고 시험 범위도 약간씩 달라서 그거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이제 학생들은 크게 개인적인 차이와 그 다음 지원하는 이제 학교에 대한 차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학생 개인적인 차이라고 하면은 우선 재외국민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이제 살다 오다 보니까요. 학생이 이제 거주하던 외국에 있는 학교의 수학 편제랑 그 다음 두 번째는 있었던 학교가 인터내셔널인지 아니면 컬리지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제 수학 과정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학생 개인별로 선택했던 과목들이 뭐 알지브라라든가 뭐 지오메트리 2를 수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뭐 9학년 때 했는지 10학년 때 했는지에 따라서 학생 개인별 차이가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필고사를 보는 대부분 이제 전형들이 3년 특례 전형에 해당하다 보니까요. 보통 이제 3년 특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중학생 때라든가 혹은 초등학생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일부분은 국내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재외국민 전형을 쓰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마다 국내 커리큘럼을 얼마만큼 공부를 잘 따라가면서 했었는지에 따라 학생들 차이가 조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차이는 실제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어느 만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제 필요한 거고요. 지금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크게 이제 학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학교별로 이제 준비하실 때는 어떤 점들을 좀 고민을 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제 지필고사는 뭐 수학, 영어 보는 학교도 있고요. 뭐 수학 만 보는 학교도 있고 학교별로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학의 위주로 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학은 크게 문항수가 10문제에서 한 30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보통은 한 25문제 정도가 좀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문항수가 크게 이제 10문항과 30문항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시험 자체에서는 어차피 이제 시험 시간이 중요하다 보니까요. 주어진 시간 동안에 몇 문제를 푸느냐라는 입장에 봤을 때는 10문제나 30문제나 보통 이제 한 60분 정도 50분 정도의 25문제를 푸는 시간, 그러니까 한 문제당 한 2분에서 3분 정도, 그 정도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크게 문항수는 나중에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 시험 범위랑 좀 밀접한 관련이 있지, 크게 이제 저기 학교가 좀 문항수가 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뭐 유리하겠다, 준비하기 쉽겠다, 그런 차이는 별로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문항수보다는 이제 학교별로 수학만 보는지 수학 영어를 같이 보는지, 그리고 수학 영어를 같이 보는데 수학 몇 문제, 영어 몇 문제인지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다음 이제 학교 시험 범위별, 그러니까 국내 기준에서 시험 범위를 나눠놨는데요. 이 시험 범위별로 어떻게 이제 학교마다 시험 출제하는지가 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먼저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제일 처음에 있는 이제 수학 1이라는 과정은 국내 기준에서 고등학교 1학년들, 10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들이고요. 그리고 뭐 수학 2 미적분 1 확률과 통계는 국내 수능 시험 범위에서 문과 인문계 학생들이 보는 시험 범위고, 확률과 통계, 그 다음 미적분 2, 기하 벡터는 자연계 학생들이 보는 수능 시험 범위입니다. 크게는 이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선 문과 시험 범위, 그 다음 이과 시험 범위, 그리고 1학년 과정을 보는 학교들로 나뉩니다. 근데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범위인 수학 1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 이제 문과 범위를 보는 학교들이 보통은 이제 같이 보고요. 자연계 시험을 보는 학교들, 고려대, 한양대 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수학 1 범위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계 보는 고려대 같은 경우가 더 시험 범위가 더 적지 않는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과 수학 같은 경우는 보통 문과 수학을 좀 크게 이제 커버하는 편이고, 그리고 시험 난이도가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보통 이제 학생들이
겨울방학 시점, 그러니까 국내 기준에서 뭐 한 2월, 뭐 1월 정도쯤부터 실제 이제 시험이 있는 7월 정도까지 한 6개월, 짧게는 한 4개월 정도 시험을 준비하는데요. 자연계통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준비해야 할 양이 조금 이제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시험 범위 자체는 적지만 실제 공부할 양은 조금 더 이제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별 고사다 보니까요, 이 시험 범위가 좀 학교 마음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이제 국내 그 교과 과정에 빠져 있지만 예를 들어 뭐 행렬이라든가 혹은 뭐 전단상 함사 같은 경우, 뭐 혹은 뭐 그래프라든가 조금 빠져있는 범위들은 학교에서 가끔 이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차츰차츰 이제 수정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준비를 하실 때 혹시 내가 이제 아주대라든가 뭐 국민대 같은 경우를 지원을 하겠다, 그쪽을 준비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시험 범위라든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크게는 국내 기준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들어가는 학교, 그리고 이제 문과 시험 범위 아니면 이과 시험 범위인데요. 크게 보시면 지금 보시면 대부분 이제 수학2 미적분 1 확률과 통계를 보는 학교가 제일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요 세 범위가 국내 기준에서 이제 문과 시험 범위고요. 이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자연계를 보는 학교들도 겹쳐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뭐 같이 이렇게 겹쳐지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2 그리고 미적분 1을 보는 학교들을 보시면 보통 이제 수학1을 같이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수학1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이제 1학년 과정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문과 범위에서 보통 이제 주로 다루게 됩니다. 과정은 이런데요. 이제 수학1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실제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 보면은 사실은 수학1이 좀 이제 많이 까다롭습니다. 국내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 보통 이제 외국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이제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재외국민 특례 교정을 지원하는 경우 보통 이제 고등학교 한 3학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다니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수능 시험 범위인 수학2랑 미적분원 확통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통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보통 준비가 됩니다. 뭐 국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 수학1 같은 경우는 보통에는 수능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잘 모르는 범위가 좀 되고요. 좀 잊혀지는 범위다 보니까 수학1 시험을 보는 학생들 같으면 좀 상대적으로 준비할 때 좀 다른 형태로 준비를 조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제 수능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국내 수능 시험, 뭐 일반적으로 이제 EBS 경향을 좀 많이 따르는 편이라 대부분 문제 유형이 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시험을 준비할 때 좀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이 좀 뻔하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수학원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학교별로 좀 문제 선호도도 조금 차이가 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많이 준비할 건지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교마다 이제 수능 시험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 조금 이제 사실 힘들어지게 됩니다. 재택을 준비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기초적인 수학 능력이 국내 시험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개인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구는 9학년 때 알지브라를 했다면 누구는 10학년 때 알지브라를 했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지오메트리 2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따라서도 과목의 선호도가 좀 다르다 보니까요. 학생이 어떤 학교를 지원할 건지, 그리고 학생 수준이 어느 정도에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 학교를 선택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지필고사를 어떻게 준비할지가 사실은 학교와 학생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다 좁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공부하기 사실은 조금 이제 힘들기는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학생이 지금 어떠한 수학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고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모르고, 그리고 그 학생이 어떠한 학교의 원서를 지원하는 게, 그리고 어떤 학교의 원서를 지원할지, 거기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식들이 좀 수정이 좀 많이 되어야 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를 보면은요, 사실 이제 지필고사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몰라서 못 푸는 문제인 거지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 투자를 좀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차츰차츰 채워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성적이 오르는 것을, 그리고 시험 준비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국내 기준에서 보통 이제 수능 범위라 그러면 보통 고등학교 3년치 분량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6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에 3년치 공부를 사실상 이제 하기 힘들다 보니까
네, 보통 학생들마다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학생이 좀 취약한 부분, 알지브라가 취약한지, 지오메트리가 취약한지, 혹은 확률이 취약한 건지, 아니면 좀 모의 과정이 좀 취약한 건지, 거기에 맞춰서 좀 학생들 좀 개개인별로 좀 맞춤적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주어진 기간 동안에 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